소리랑 수도 한복판에서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꼬마가 참 이쁘네요 하면서 자료를 준다면 다른 부처에서 오는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펜콥스키가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소련 수도 한복판에서 모든 비밀 첩보를 전달을 했거든요. 미국은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비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CIA 요원 한 명을 신분 세탁을 해서 파견을 합니다. 이 CIA 요원은 타자 업무 지원하는 행정 여직원. 이 여직원은 밤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강변을 산책하고 이러면서 데드드롭을 회수하는 그 업무만을 담당을 해요. 미국 대사관 직원이고 외교관이면 누구나 그냥 감시 대상인데 이 직원만큼은 의미 없다, 감시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소홀했다는 거죠. 바로 그걸 노린 거죠. 가장 의심이 되지 않을 만한 위치로 CIA 요원을 보내서 중간에 첩보들을 회수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펜콥스키가 급한 경우에는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영국 외교관의 부인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펜콥스키가 그 옆을 스치면서 꼬마가 참 이쁘네요 하면서 자료를 전달했던 이 소위 이걸 갖다 브러시 패스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스치듯이 그냥 놓고 전달하는 방식도 사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했던 펜콥스키도 결국은 걸렸잖아요. 자, 어떻게 체포됐는지 체포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펜콥스키의 이 노출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미 국방부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부릅니다. 펜타곤에 참모로 근무했던 러시아의 에이전트, 즉 러시아가 미 국방부에 심었던 미국의 군인을 에이전트로 포섭을 했어요. 중령 윌리엄 월렌이라는 사람하고 잭 두랩, 이 두 미군 장교가 사실은 소련의 에이전트였던 거죠. 이 두 사람이 펜콥스키라는 소련의 지하류 요원이 미국에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걸 갖다 KGB에 폭로를 시킨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노출이 됐고요. 63년 5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바로 처형이 됐다는 거죠. 윌리엄 월렌이라든가 잭 드랩 이런 인물들도 사실은 국방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미국의 DIA 국방정보부에 있었던 정보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미국은 특이하게도 정보기관 간의 정보를 쉐어해서 같이 어떤 정보를 합동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장점이자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다른 부처에서 오는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CIA가 굉장히 좋은 펜콥스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쓰는데 DIA 쪽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출처는 아닌데 CIA가 좋은 출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CIA가 좋은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추적을 하게 되면 결국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부적인 약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이 펜콥스키가 미국에 제공한 첩보죠.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상당히 큰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 R-14 미사일은 사실상 소련이 개발한 최신의 중거리행 미사일이었거든요. 핵미사일에 작동되는 매뉴얼, 시스템, 핵탄두 말 그대로 가장 최근에 개발한 최신의 무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줬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소련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미국이 가늠할 수 있고 소련이 서방 세계에 어느 정도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됐던 것이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쿠바라는 가까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줬고요. 이러한 위기 사태를 케네디 대통령이 해상 봉사를 통해서 결국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미국은요,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매파는 뭐냐면은 무조건 쿠바를 쳐서 무력화시키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결국 케네디는 그렇게 되면 소련하고 전쟁이다. 우리가 전쟁으로 갈 것이냐,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고 결국 후자 쪽을 선택을 한 거고, 군 쪽은 전부 매파였어요. 유일하게 케네디 대통령 혼자만 비둘기파였어요. 펜콥스키 같은 신념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정보기관에서 많이 의심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했던 이제 황장엽 씨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은 망명을 해서 한국에 와서 있는데도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의심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정보 제공을 하는 이러한 출처에서 의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지 너무 의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도리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걸 교훈으로 한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오늘 펜콥스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 마무리 교훈까지 잘 들었지만 우리의 최고의 교훈은
구독과 좋아요 하는 거죠. 잊지 마시죠,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